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보법 전격 추용에 관해서 한번 전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보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신 팔자 중에서 가장 강왕, 뒤에 지금 제가 쓰는데 강왕 플러스 청한 거죠. 주신이란 어느 팔자의 주도자입니다. 주도자. 그래서 그 팔자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 격신이라고도 제가 하는데요. 격국용신에서 원령용신, 즉 격국용신과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신을 보고 이 팔자가 어떤 그 성취나 어떤 그 천부적인 부여받은 바 이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신은 주신을 보좌하는 신이죠. 그래서 주신을 생하거나 호위하거나 그다음에 맑게 해주거나 또 청신을 돕는 희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주신을 주신답게 격신답게 해주는 그런 보좌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가 보신이다. 그래서 주보법은 이 주신과 보신을 중심으로 어떤 그 사주팔자를 읽고 해석하고 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격국용신에서 원령의 용신과 그다음에 성격하게 하는 상신의 관계, 이게 주신이 격국용신하면 상신은 보신이죠. 상신을 원령 격국용신을 깨트리거나 상신을 깨트려서 폐격하게 만드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제어해주는 구응신이라고 하죠. 구응신. 이것이 여기서는 희신이겠죠. 그러면 격을 정하고 용신을 취하는 요령이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일단 주신의 자격은 팔자에서 강왕하고 동시에 청순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두 글자가 그 어떤 왕한 정도, 강한 정도가 비슷한데 하나는 맑게 청하게 할 수 있는 글자가 있고 하나는 그 혼잡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맑게 하는 그런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주신으로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과 을목이 똑같이 봄에 출생하고 등령하겠죠. 그런데 간목을 취하면 을목을 제거할 글자가 없고 을목을 취하면 간목을 제거할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을목이 격신이고 간목을 제거하는 간목은 가신이기 때문에 가신, 거짓 가짜죠. 가신을 제거하는 경이나 병이 있으면 이게 청용신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무조건 최고 강왕한 것을 고르는 것보다는 반드시 청하게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주신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왕한 것을 고르다 보니까 당연히 원령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팔자용신 전구 원령,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구. 이 전구 원령. 전적으로 할 때는 이 온전할 전자를 쓰죠. 전은 우리가 흔히 전문적, 프로페셔널 이런 전이죠. 그래서 팔자용신 전구원령에서 이 전자는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원령에서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글자, 그것이 팔자의 용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그 책들에서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인은 그 뜻이 아닐지라도 일단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원령이 일단 가장 강왕한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원령과 관련된 글자가 주신의 어떤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죠. 그래서 그 원령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원령이 합을 하는 경우, 뭐죠? 여기 이 월지가 삼합국이나 반합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나중에 설명할 때 원령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법법에서는 합의 어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법에서 흔히 다룰 때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합해서 머물거나 합해서 가거나, 그런데 우리 그 합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반의 상태가 합주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반된다라고 하죠. 기반된다라고 하는 상태는 둘이 서로 합을 해서 서로 견지하느라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기반인데요. 합주는 합류와 합거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활동력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물론 기반 상태에는 미치지 않지만 거의 그 활동성이 정화된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합류나 합거, 합주를 판단할 때 왕쇠, 그 팔자에서 그 글자의 왕쇠를 보아서 결정합니다. 왕하거나 약하면 합류고요. 쇠하거나 강하면 합거입니다. 그 다음에 주법 중에 중요한 것은 기가 흘러서 어떻게 멈추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일단 그 기본적인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월지가 가장 강황한 글자이고 강황한 곳이기 때문에 월지를 먼저 보아서 월지에 인접한 년이나 일 또는 월주, 동주 또는 월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지가 5화인데 연지가 5라고 하면 같은 동주가 아니래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천간의 글자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임, 오, 갑, 오면 월이 임오고 년이 갑오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오년에 그러면 아니겠죠. 갑기합토 우진 기사 경우인데요.
가보년이면 경호년이 돼야 된다. 어쨌든 이런 경우, 이런 년에 같은 글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런 글자가 있을 경우에 월이 같은 월에서 이미 년에 작용을 한다 해서 서로 연결된 경우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글자를 다시 구를 전자죠. 전생하게 되면 월의 기운이 그 글자한테 흘러가는 거죠. 유행. 그래서 일단 월의 글자와 그 월의 기운이 생을 해석하는 그 글자 두 글자를 보는데 월의 글자는 일단 설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황한 후보에서는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월령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고요. 연간이 임수가 있다 그러면 월에서 투간하기도 하고 생하니까 금이 강황하기보다는 임수가 강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지가 합국 또는 반합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뭐 변격, 자평지가 변격으로 다루기 쉬운데 주옥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타신을 전생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월지가 그 강황한 것이 글자가 되기 어렵고 그것이 화하는 뭐 인월인데 화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화가 강황해서 주신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월지가 형이나 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동탕이 되는 건데 동탕이 되는 건데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강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이 전체 글자를 교량해서 그 중에서 또 강황한 글자를 고르면 됩니다. 무조건 형충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신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을해월 같은 경우에 해수의 을목이 사지인데요. 사화가 있어서 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보면 이 해수는 을목에게는 사지여서 을목이 무력한데 사화가 충을 해주면 을목이 생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은 동주에서 생하게 돼서 을목도 격신의 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절지가 도리어 이런 형충으로 인해서 생기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보를 구하는 요령은 되게 이런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급수 계산하는 방법인데 급수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다음 챕터에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암공과 암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개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지지의 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인월, 그다음에 5년 이렇게 있으면 월이고 년이면 이 인과 오 사이에 어떤 글자가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아무 글자나 공하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장생지나 녹지, 그다음에 고지, 제왕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런 글자를 암공하게 되고 또는 협하게 된 거예요. 협이나 공. 암회는 어떤 글자를 불러와서 회국, 그러니까 국을 만드는 거죠. 반합국, 삼합국. 이런 경우에 그 글자들을 급수로서 계산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법으로 그 취한 글자들의 이 어떤 팔자 내에서의 그 진정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주어법 전격 지용의 핵심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책도 읽고 복습하시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